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어요? 혹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오늘 또 해야 할 게 이렇게 많구나 하면서 깊은 한숨 내쉬진 않으셨어요? 밤이 되면 또 다른 걱정들이 몰려오죠. 내일은 잘 할 수 있을까? 그 사람은 나를 어떻게 볼까? 저도 그런 생각 가끔 해요. 일하면서도 사람을 만날 때도 심지어 혼자 있을 때도 별것 아닌 생각 하나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불안이 되곤 합니다. 그런데 며칠 전 제가 오디움 전시에 다녀왔어요. 빛이 파도처럼 벽을 타고 흐르고 웅장한 사운드가 몸 안 깊은 곳까지 울려 퍼지는데 그 순간은 눈앞에 빛과 울림에 압도돼 마치 다른 차원으로 빨려 들어간 듯한 황홀함에 몸이 전율로 떨릴 정도였어요. 마치 제 안에 걱정이 작은 먼지처럼 흩어져 버리고 새로운 세계로 들어선 듯한 기분이었죠. 순간 세상의 소음이 멈추고 오직 빛과 음악만이 흐르는 그 공간 안에서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내가 충분히 괜찮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때처럼 여러분 마음에 작은 쉼표 하나 찍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늘 곁에 두고 읽는 책, 데일 카네기의 자기관리론. 수십 년 전 쓰인 책인데 지금 우리에게도 따뜻한 위로가 돼요. 걱정을 줄이고 더 단단하게 살아갈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이 담겨 있거든요. 오늘 제 이야기를 다 듣고 나시면 아마 내일 아침은 조금은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만큼은 그냥 편하게 앉아 제 이야기 한번 들어주세요. 책에서 가장 먼저 강조하는 말이 있어요. 오늘 하루의 문을 닫고 살아라. 우린 늘 과거와 미래 사이에서 끌려다녀요. 이미 지나간 과거의 후회,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불안. 그런데 정작 우리가 살 수 있는 건 오직 오늘 뿐이잖아요. 예를 들어 결혼식을 앞둔 신부님이 있어요. 한 달 뒤에 비가 혹시 오면 어떡하지? 드레스가 망가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은 계속 생기죠. 그런데 사실 그 모든 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에요. 우리 신부님이 할 수 있는 건 단 하나. 오늘 해야 할 준비를 묵묵히 해내는 것 뿐이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엔 앞으로 잘 될까? 이런 고민만 하다가 정작 지금 할 수 있는 걸 놓치곤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아침에 딱 오늘 해야 할 일 3가지만 정해요. 그리고 그 외에 불필요한 걱정은 내일로 미룹니다. 여러분도 혹시 오늘 하루에만 집중해 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 이 순간을 오늘이라는 작은 방에 가둬두고 그 안에서만 살아보는 거예요. 과거의 문은 닫고 미래의 문도 닫고 오직 오늘의 창문만 열어두는 거죠. 그렇게 하루를 살다 보면 불안한 마음이 조금씩 사라집니다. 카네기는 걱정을 다스리는 아주 실용적인 3가지 공식을 알려줘요. 첫째, 최악의 상황을 받아들여라.
우리가 불안한 이유는 혹시 망하면 어떡하지? 라는 불확실성 때문이에요. 그런데 망할 수도 있지. 받아들이면 이상하게도 마음이 단단해져요. 둘째, 그 최악을 개선하라. 받아들이는 순간 눈앞이 조금 트여요. 그래도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지? 하고 방법을 찾게 돼요. 셋째, 행동하라. 머릿속에서만 돌던 걱정은 행동으로 옮기면 금세 작아져요. 저도 예전에 고객님과 의견이 안 맞아서 밤새 뒤척인 적이 있어요. 혹시 날 싫어하면 어떡하지? 계약이 깨지면 어떡하지? 끝도 없이 걱정이 밀려왔죠. 근데 결국 싫어할 수도 있지 받아들이고 대신 제가 준비할 수 있는 대안을 정리해 보여드렸어요. 그랬더니 오히려 고객님께서 내가 괜히 예민했네 하시며 고마워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지금 떠오르는 걱정 하나 있죠? 그걸 최악까지 그려보고 받아들이고 조금만 행동해 보세요. 걱정은 생각할 때가 제일 크고 무거워요. 행동하는 순간 그 무게가 줄어듭니다. 걱정을 줄이는 건 한 번의 결심으로 끝나지 않아요. 일상에 작은 습관들이 모여야 마음이 단단해져요. 첫째, 바쁘게 움직이기. 걱정은 빈 마음에 파고듭니다. 그래서 괜히 앉아있으면 불안이 커져요. 저는 괜히 청소를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몸을 움직여요. 작은 일이라도 하다 보면 걱정이 끼어들 자리가 줄어듭니다. 둘째, 사소한 일에 흔들리지 않기. 사람들이 나에게 던진 작은 말 한마디, 혹은 내가 실수한 작은 일 하나가 자꾸 크게 다가오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건 내 인생에서 먼지 같은 일이다. 먼지가 잠깐 떠다녀도 결국 사라지잖아요. 셋째, 감사하는 습관. 걱정은 없는 것에서 자라고 감사는 있는 것에서 자랍니다. 저는 하루를 마무리할 때 감사일기 3줄을 씁니다. 오늘 고객님이 웃어주셔서 고마웠다. 커피가 맛있어서 좋았다. 바람이 신선해서 기분이 좋았다. 이렇게 사소한 걸 적다 보면 걱정보다 감사가 마음을 차지하게 돼요. 여러분도 오늘 하루 감사한 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마 그 순간 마음이 조금 따뜻해질 거예요. 걱정의 절반은 사실 인간관계에서 와요. 저 사람이 날 싫어하면 어떡하지? 내가 한 말이 기분 나빴을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괴롭히죠. 근데 카네기는 말합니다. 비난은 그 사람의 문제일 수도 있다. 누군가 나를 비난하거나 불편하게 한다면 그건 그 사람의 불안과 결핍 때문일 수도 있어요. 또 하나, 모두를 만족시키려 하지 마라. 저도 고객님들을 만나면서 느꼈던 건데요.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100% 만족은 불가능해요. 근데 모두에게 인정받아야 해 라는 집착을 내려놓으면 마음이 훨씬 자유로워져요. 혹시 SNS에서 악플 보신 적 있으세요? 그게 나의 전부는 아니에요. 그건 단지 한 사람의 시선일 뿐이에요.
내 삶의 가치는 누군가의 말 몇 마디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해요. 세상 모두가 나를 좋아할 필요는 없어요. 단 한 사람, 내 마음만큼은 나를 지켜주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걱정 중엔 사실 세상이나 타인보다 나 자신에 대한 게 많아요.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내가 괜찮은 사람일까? 내 선택이 틀린 건 아닐까? 데일 카네기는 말해요. 걱정을 멈추려면 먼저 자기 자신과 화해해야 한다고. 첫째,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완벽해야 한다는 생각이 우리를 가장 많이 괴롭혀요. 하지만 불완전한 게 인간의 본 모습이잖아요. 오늘 조금 서툴렀다면 그건 나라는 사람의 성장 과정일 뿐이에요. 둘째, 자신에게 친절해지기. 우린 남한테는 괜찮아, 잘했어, 쉽게 말하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에겐 엄격하죠. 혹시 오늘 하루 잘 못한 게 있다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래도 나는 오늘 최선을 다했어. 내일은 더 나아질 거야. 셋째, 자신만의 삶의 의미를 붙잡기. 걱정은 방향을 잃을 때 더 커져요. 내 삶의 의미, 내가 왜 이 길을 가고 있는지, 작은 이유라도 붙잡으면 마음이 단단해집니다. 저도 한복 일을 하면서 종종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불안해요. 그럴 때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누군가의 소중한 순간을 빛내주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 마음이 다시 고요해져요. 여러분도 자기 삶을 향한 작은 이유 하나 떠올려 보세요. 그 이유가 걱정을 이겨내는 버팀목이 되어줄 거예요. 오늘 제가 나눈 이야기들을 잠깐 정리해 볼게요. 첫째, 하루하루의 문을 닫고 살기. 둘째, 최악을 받아들이고 개선하고 행동하기. 셋째, 작은 습관으로 걱정을 밀어내기. 넷째, 인간관계에서 불필요한 걱정 내려놓기. 걱정은 아직 오지도 않은 내일의 짐을 오늘로 끌어와 내 어깨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충분히 많은 짐을 지고 살아가잖아요. 불필요한 짐까지 얹을 필요는 없어요. 며칠 전 오디움에서 느꼈던 울림이 아직도 잔잔히 제 마음에 남아 있어요. 빛이 사라지고 음악이 멎은 뒤에도 그 여우는 오래도록 제 안을 맴돌았거든요. 마치 걱정도 그렇게 흩어지고 나면 결국은 남지 않고 사라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듯 했어요. 빛이 지고 난 뒤에도 마음이 울림이 남듯 오늘 제 이야기 또한 여러분 마음의 작은 평온으로 오래 머물렀으면 합니다. 데일 카네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하루의 문을 닫아라. 그러면 내일은 자연스레 밝아올 것이다. 혹시 오늘 밤도 걱정 때문에 잠 못 드실 것 같다면 잠시 눈을 감고 마음속에 고요한 장면 하나 떠올려 보세요.
햇살이 잦아들고 바람이 가라앉은 순간, 혹은 하루 끝에 찾아오는 잔잔한 정적처럼요. 그 고요 속에서 이렇게 속삭여 보세요. 오늘은 그냥 오늘까지만,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떠오를 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회가 된다면, 아니, 기회가 닿지 않더라도 꼭 시간 내셔서 오디움을 걸어보시길 권합니다. 그곳은 단순히 음악을 듣는 전시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소리가 공간을 가득 메우며 풍경이 되고, 흩어진 음표들이 하나의 장면이 되어 마음을 적시게 되지요. 구마 켄코의 건축이 비더는 빛과 그림자 속에서 빈티지 스피커는 낡은 듯 깊은 숨결로 울리고, 도슨트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소리는 더 이상 소리가 아니라 눈으로 바라보고 가슴으로 쓰다듬는 장면이 됩니다. 다만 이 특별한 문은 사전 예약 없이는 쉽게 열리지 않습니다. 저 역시 몇 번이나 좌절 끝에 비로소 그 울림 앞에 설 수 있었음을 여기서만 조심스레 고백해 봅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조금 더 고요하고 조금 더 따뜻해지길 바랍니다. 그럼 또 뵐게요.